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피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멕시코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6일로 예정된 멕시코 중간 선거가 과연 어떤 선거이길래 범죄 조직들이 이렇게까지 개입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오브라도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는 연방국가고요. 대통령 취임 3년이 되는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연방 하원 의원 500명을 포함해서 주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2만 1천여 명을 선출하게 되고요.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이 제1당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선거보다는 의석이 줄어서 하원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야당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부패 척결과 범죄자 처벌을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 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브라도르 정부에게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현지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이 되는 정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을 나누고요. 정치권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이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더욱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멕시코 정부는 2006년부터 군대를 동원해서 그 카르텔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대 조직이 검거를 피해서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지역의 이권 확보를 위해서 시장을 범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장이 카르텔의 뇌물을 거절한다거나 또 반대로 결탁해서 안전을 보장받더라도 경쟁 카르텔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카르텔의 정치인 피살 사건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치안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직접적인 범죄 조직 소탕이 아니라 빈곤, 부패, 교육 문제와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집중했고요. 부패한 연방경찰 대신에 창설했던 국가방위군을 미국으로 가는 중미 불법 이민자 단속과 코로나 방역에 투입하면서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안이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네, 멕시코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출마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조차 이렇게 심각한 치안 부재에 노출돼 있다면 말이죠. 서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 같은 치안 문제, 해법이 있을까요? 카르텔과의 전면전도 실패했고 현재 유화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 일자리,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OECD 가입국가인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우리 돈으로 하루에 8,000원 정도고요. 경찰 임금도 적어서 공무원이 카르텔과 유착 관계를 맺거나 시민이 카르텔의 조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적인 근본 처방은 필요하고요. 또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마약의 최대 소비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마약 유통 이권을 놓고 그 카르텔 간의 다툼과 민간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또 카르텔이 군 수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도 미국에서 불법으로 무기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치안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는 6일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후보자가 살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정치 테러의 최대 피해자는 어쩌면 멕시코 민주주의 그 자체일 것이라는 자주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